2월 26일 발표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알맹이가 없는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한국 자본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해보고자 했다는 점, 그리고 자본시장 참여자들도 그에 대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의의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옆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어떤 논의들을 통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2023년 4월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PBR 1 미만의 기업에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개선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 부분을 많이들 생각하시고, 그래서인지 국내 밸류업 프로그램에서도 저 PBR 주식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무려 2014년에 시행된 것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토 보고서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토 보고서가 어떤 문제의식을 제기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예상과 달리 이토 보고서는 단순히 기업의 밸류업을 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토 보고서에서는 더블 스탠다드 경영의 한계와 일본식 단기주의 경영에 대한 우려를 첫 번째 문제의식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더블 스탠다드 경영이라는 것은요, 결국 기업이 IR 같은 것을 할 때는 ROE 같이 자본시장에서 중요시하는 지표에 대해서 언급도 하고 설명도 하지만, 실제로 사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있어서는 그와 같은 경영지표를 전혀 중시하지 않고 회사의 그동안의 논리를 내세우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뜻합니다. 자, 그때까지는 일본은 고용자들을 장기간 고용하고 R&D에도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본 경영진들은 회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과연 자본 효율이라든지 장기적인 기업 가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러한 회사의 경영이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혁신적인 경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일본 기업이 미국 기업에 비해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은 오히려 일본 쪽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가설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경영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장기적 혁신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반대로 혁신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 자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자금 유입 없이는 일본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즉, 이토 보고서는 단순히 주가로 표상되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것에 집중한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실제로 일본 기업의 경쟁력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시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토 보고서에서는 두 번째 문제의식으로는 일본 자본시장은 기업의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창출 능력을 지지할 수 있어야 되고, 국민에게 있어서 장기적인 금융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 국민은 금융자산 대부분이 예금에 들어가 있었고, 주식과 투자 신탁의 비중이 몹시 낮았습니다. 또한 공적연금 역시 일본 기업에 투자를 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평가하여 투자를 통해 투자자에게 장기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일본 자본시장에는 그와 같은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인구가 감소하고 무역 여건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자산운용 후진국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이번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어 기업이 은행이 아닌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 자본 조달을 하는 대신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 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리턴해주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이는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토 보고서에서는 개별 기업의 인재 채용이라든지 R&D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자본 효율과 기업 가치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일본의 국부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데 꼭 필요한 열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은 어떨까요? 앞서 살펴본 이토 보고서는 일본이 나아갈 수 있는 수십 년 동안의 국가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면, 우리 정부의 발표는 제목부터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이라고 되어 있어서 초점이 뭔가 주가 부양에만 맞춰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이토 보고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문제의식이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배경을 보시면 생산성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시장 분절화 등으로 경제성장 둔화 추세,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자본의 효율적 활용 및 생산성 향상이 기묘한 시점이며, 국민들 입장에서도 근로소득 외에 자산소득을 통한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 필요성도 커진 상황. 그러나 우리 기업의 자본 효율성은 주요국 대비 낮고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토 보고서에서 살펴본 것과 아주 유사한 현상 진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규제 개혁, 기업 혁신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적인 대응과 함께 기업은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토대로 성장하고, 국민은 그 결과를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목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이라 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문제의식과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토 보고서에 담겨있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정책이 진지한 고민에서 나온 정책인 것인지 아니면 총선을 의식한 일시적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어질 정책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부디 국가의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일본 주식시장의 변화를 불러왔던 이토 보고서가 어떤 문제의식을 제기했는지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토 보고서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